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뉴스를 달구고 인터넷에서 달구고 있는 사건의 아주 큰 부분이 이른바 라임, 옵티머스, 그 사모펀드 자산운용회사, 그 두 회사와 관련돼서 돈을 모으고 돈을 쓰고 그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불실한 부분을 덮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뒤를 봐주고 국공영 기업까지도 이 불실 사모펀드에 900억 가까운 돈을 옵티머스에는 투자하게 하고, 보통의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모집, 사용, 금감원의 책임 회피, 이 일련의 과정이 보통의 백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사태로 발전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기 위해서 대검찰청과 중앙지방검찰청 앞을 통과했는데 그냥 곳곳에 프랑카드가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달라, 옵티머스 라임 사태, 윤석열 총장을 믿는다, 이런 프랑카드가 사방에 걸려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태로 발전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돈이 모집되고 사용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 담장을 옵티머스 라임이 들어갔다 나왔다, 담장을 넘었다 다시 넘어서 나오는 청와대의 핵심부하고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에서 결국은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된 사태, 그러니까 환매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5천억 1조 가까이 되는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에 직면했는데,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이 그 재직 시에 옵티머스의 주식 10%를 차지하는 대주주였고, 그 남편은 옵티머스 사내이사로서 각종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청와대 민정실을 근무하던 청 행정관과 그 남편이 안과 밖에서 각각 이 옵티머스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동발전소 등 국공영 기업이 900억 가까이 이 불실한데 투자를 했다. 그 사람도 못 돌려받게 되죠.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게 될 것입니다. 이 뒷배를 누가 봐줬냐? 이현재 전 부총리, 검찰총장 지낸 사람, 은행장 지낸 사람, 그리고 정권 실세들이 뒤에 포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낙연 대표, 민주당 대표까지도 선거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제공으로 필요한 기기의 제공을 받았다 하는 혐의까지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옵티머스 창업자가 누구냐? 그걸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진이라는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위원직도 맡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양대학 동문으로서 이종석 비서실장이 북한 통신을 이용했을 때 받던 방송통신료를 관리하는 그 법인의 같은 이사로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민주당 후보로도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2018년에 옵티머스 사건이 문제가 생기자 그 순간에 미국으로 도피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저께 국회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없어. 힘이 없다는 것은 마지못해 무슨 서류를 보내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사건은 시초의 창업자에서부터 권력 실세와의 어떤 관계에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떨칠 수 없게 됐습니다. 라임 사건은 그 전주인 김봉현 씨가 자기 휘하에 사장으로 데리고 있던 이강세라는 사람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그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면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이강세를 통해서 전달케 했다 하는 것이 증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라임 사태가 부각됐고, 동시에 옵티머스 사건도
이제 국민들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강세라는 사람 말이 이렇게 자꾸 변해와요. 돈을 받아가 심부름한 일이 없다. 강기정 씨를 만난 일이 없다. 여기까지 가다가 강기정 씨를 만났다. 어디서 만나느냐? 청와대 집무실에서 만났다. 여기까지 발전했어요. 강기정 정무수석 얘기는 기자들에게 청와대는 출입자의 전부 검색을 하기 때문에 돈 봉투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다 걸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간 이강세란 사람의 말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돈을 준 사람은 있고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라임 사건도 이와 같이 청와대 핵심부까지 발전하게 이르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미 넉 달 전인 6월 달에 옵티머스건 라임이건 간에 거기에 관련자들 이름이 이미 다 나왔고 라임만 하더라도 강기정 정부수석 외에 김영춘 현 국회 사무총장, 전 해수부 장관, 기동민 의원 이런 이름들 그 외에도 이름들이 많이 나왔고 옵티머스도 나왔는데 이게 넉 달 동안 이게 잠복하고 있었다. 압수수색도 안 했다. 이 지휘관이 누구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다. 넉 달 동안 덮었지요. 근데 어제 수사팀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는 마지못해 4명을 정원 파견 요청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무슨 소리야? 10명으로 늘려라. 그래 10명 정원 요청을 했더니 추미애 법무장관이 반을 뚝딱 잘랐어요. 추미애 장관은 취임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부 다 없애고 남부지검에 이런 사건을 딱 조사하기에 적합한 금융정권조사부를 해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형사부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학 동창인 이성윤, 그 이성윤 검사장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검의 회의에서 유일하게 이거 기소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건 아주 노골적으로 정권의 파수꾼이 되게. 어제 아침 조선일보에는 수사 대상인 이성윤 검사장 손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맡긴다.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 아니냐라고 하는 사설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무슨 형식상 증언을 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 이성윤 검사장 아래서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겠느냐?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 12층인가에 위일이 안치되어 있지요. 조선조 시절에 귀양 보내가지고 가시밭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무바가사로도 못 나오게 한 아주 귀양형 중에서 지독한 위리 안치형이 있는데 그 위리 안치 당한 상태에 있으니 이걸 누가 책임 있게 진두지휘 해가지고 밝혀내겠느냐? 회의적이죠.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제 표정을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촛불 이른바 혁명, 촛불 시위가 아주 진행되고 있을 때에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이걸 비상사태를 보고 계엄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했다. 두 번째, 셋째로 오래된 장자연 사건, 네 번째로 김학의 성범죄 관련 사건, 이 4개에 대해서 특별히 엄정한 수사를 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계엄 문건에 대해서는 계엄 문건 그 존재 자체가 범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건을 조사해서 밝혀라. 엄명을 했지요. 그 4개 어찌 됐습니까? 전부 혐의 없는 것으로 다 판명 났고 그 과정에서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이재수 육군 중장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이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 내 정권 아래서는 모든 걸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에 우리 총장님
나와 내 가족,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말고 사정없이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청와대 문간을 들락날락하고 관련자들이 청와대에 다 있었고 이런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씀이 없어요. 어제 검찰이 강기정 씨와 관련돼 가지고 이강세가 출입했다고 하는 출입 기록을 조회하려고 했더니 거부했다가 이걸 제출해 주겠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대변인 말을 통해가 검찰에 적극 협조하라. 대통령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건에서 그 강한 의지와 의욕을 보인 것에 비하면 검찰 수사에 협력하라 이런 정도 얘기하고 그 검찰이 사정없이 부정부패 사건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지금 중단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그게 대통령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못할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건 특별검사, 특검의 길이 있는데 그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야당이 소수입니다. 3분의 1 간신히 넘었어요.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지돼요. 그러나 야당이 아주 거세고 파릇파릇하고 무섭고 바깥에 이런 여론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결기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여당이 밀려서라도 특검을 받아들일 텐데 주호영 대표가 어젠가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 말하는 표정도 결기가 없고 그래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말은 퍼져버렸어. 말이 퍼져버렸어. 민주당이 아무 대응을 안 해요. 이게 살아있는 결기 있는 야당 같으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러면 아 특검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든지 응답이 있을 텐데 응답도 없어. 다음 정권 또는 다음 정권으로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 이 일련의 사건은 적폐 특호 사건으로 원점에서 재조사돼야 될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수두룩 하지요? 시청자 여러분, 그날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려 봐야 됩니까?